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이 유튜브 채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은요, 국민 여러분들께 제발 좀 올바른 판단의 근거, 변별의 역량을, 능력을 갖게 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방송을 경청해 주시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에게 후원까지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더욱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 방송을 많이 퍼뜨려 주시는 게 보다 더 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저희 방송은 지금 한 지가 얼마가 됐는데 이제 5만 명 조금 넘어요. 이게 실제로 거의 뭐 한 50분의 1, 100분의 1만 지금 표현되게끔 아마 그렇게 거짓으로 조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구글의 본사가 아마 변혁을 겪게 되겠죠. 용어를 좀 가려가면서 쓸게요. 크나큰 변혁을 겪으면 구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더 이상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함부로 장난질을 못 칠 거예요. 한국의 인터넷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와 함께 거짓말과 조작의 달인인 선거관리위원회도 지금 뭐가 바뀌게 되겠죠. 자, 지금 문재인에 대한 이 속아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한심한 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젠가 오늘 뉴스를 봤더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김세환이라는 자가 사무총장을 있으면서 그 아들을 갖다 완전히 왕손들 대우하듯이 이렇게 세자님 모시듯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없어서 구속을 못한다고? 야, 이 사법부 법꾸라지들아, 너희들이 판사냐 이놈 자식들아? 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사무총장 사무차장 하면서 지 새끼들 특혜로 거짓으로 불법으로 조작된 근거로 취업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왕자님 세자마마 대접받게 하고, 그런데 그거를 구속을 안 시킨다고? 야, 삼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시위했던 김상진은 왜 구속시키냐 그러면? 김상진이가 거짓말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어서 구속시키냐? 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 그 천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내가 늘 얘기하지.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 핏물 난다고. 내 말이야?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이야. 인과응보 몰라? 자업자득이란 말 몰라? 자가당착이란 말 몰라? 사법고 씹어는 무식한 놈들이라 한자 성어는 모르냐 이 자식들아?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놈들을 갖다가 벌을 안 줘? 그러고도 공정과 상식을 해? 법치를 이루어? 이 나쁜 놈의 자식들 말이야. 너희 같은 것들이 사법부에 있으니까 이 나라에 정의가 실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정의와 심판을 갖다가 니들이 한다고? 이런 정말로 가증스러운 그런 나쁜 소리 좀 그만들 하기 바란다. 법조부. 법조계 이 검사 판사 이 쓰레기들아. 너희들처럼 판검사는 안 해봤지만 이 법조인 출신으로 했던 놈이 있어. 문재인이라고. 그가 대통령이랍시고 찬탈을 해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는데 그자가 취임을 하면서 거짓말을 갖다가 늘어났어. 그것도 한 30가지를 늘어났어. 그리고 촛불 청구서랍시고 100가지를 적시를 해놓고 아주 나라를 갖다가 도륙을 냈어요. 국민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문재인은 꼴에 말이야.
대통령 한다고 이 자식도 취임사라는 걸 했는데 30여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지킨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찬탈해서 그 안에 기어 들어가 있으면서 5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 취임사의 내용과는 완벽하게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짓을 했어요. 이런 개만도 못한 행위를 우리가 통치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통치라는 단어가 부끄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이란 자가 행해온 행태를 보면요. 촛불 광란의 현장에서 거대 집단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 집단을 형성하는데 움직여줬던 200여 개의 종북단체들이 내민 청구서, 바로 촛불개혁 10대 분야 100대 과제, 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00대 과제는 문재인이가 있는 동안에 거의 모두 실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불행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했던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실현된 것이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대체로 지키지 못한 대통령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던 자는 없었습니다. 문재인이가 유일했습니다. 자, 취임사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갔던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적 단체인 종북단체들의 이적 세력이죠. 이들의 종북단체가 이적 세력인 종북단체들이 요구에 맞추어서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화려한 취임사 내용을 먼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나서 집권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 헌법이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로 북한 괴뢰 집단을 위해서 오직 북한 괴뢰 집단, 국제사회의 범죄단체, 테러단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 테러단체, 범죄단체의 수괴인 김정은을 위해서 일을 하고 김정은을 변호하고 김정은을 대변하며 대한민국을 파괴적인 국정운영으로 북한 괴뢰 집단을 오직 이롭게만 하는 이런 행위만을 해왔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와 같은 문재인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자, 취임사에 속았다는 얘기를 첫날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요. 6번째가 되는데 빨갱이는 일제의 잔재고 제주 4.3 폭동은 통일운동이다. 이 새빨갛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다시 또 한 번 속는다라면 여러분들은 개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늘상 주장했던 말 중에 빨갱이란 말은, 이 빨갱이란 말은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빨갱이는 손도 대지 않고 잡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하는 자가 명명백백한 간첩 빨갱이 신영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간첩을 잡을 수 없게끔 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즉 그것을 법으로 삭제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간첩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정원인데 간첩을 잡지 않았습니다. 간첩을 잡을 수 없게끔 사주했습니다. 못 잡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첩을 잡는 기본법, 국가보안법,
국보법이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끝나자마자 창원 간첩단 히읗 기역 히읗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던 거대 간첩단 조직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현재 그러한 간첩단들에게 보석이 허가되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남한에서 활동하는 난파 간첩과 자생 간첩을 5만에서 1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지만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하고 문재인이가 있던 기간 동안에 국정원, 기무사, 대검 공안부 등 공안기관의 간첩 잡는 역할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간첩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난파 간첩과 자생 간첩을 5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저는 최소한도 10배 이상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지금 불법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왔던 미국을 점령했던 2천만 명에 달하는 그런 일리걸 크리미널들, 일리걸 이미그런트가 아니에요. 불법 범죄자들이요.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도널드 트럼프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강력하고 더 남들이 볼 때 독재라고 오해할 만큼 강력하고도 추진력 있는 반공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어 잘해야 된다고 대통령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뚜렷한 국가관을 가지고 이 나라의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 간첩 세력, 친북, 친중 세력을 소탕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공감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정원이에요. 기무사고 또 대검의 공안부가 있어요. 경찰에도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공안 조직이 간첩을 못 잡게 하고 오히려 그 간첩들을 보호해 주도록 했습니다. 간첩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있는 동안에 전국의 간첩들은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대가리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간첩 조직망들을 조직화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의 중요한 산업보안 시설이나 또 중요한 기밀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 활발한 이적 행위를 수행하면서 창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 마약 역시 창고를 하게 됩니다. 자, 문재인은 제주도에서 공산당, 특히 남로당 지하 세력들이 박헌영의 사주를 받아서 일으켰던 제주 4.3 공산 폭동을 통일운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을 또 노근리 사건 이런 것들을 보상한다고 헛된 거짓 주장을 하면서 공산당 폭동과 관련된 빨치산들에게 공산당의 후예들에게 지급되는 4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자유선거를 앞두고 북의 김일성과 소련의 모스크바 공산당들과 이들은 일사천리로 지령을 내립니다. 모스크바 지령을 받은 평야의 김일성은 물론 가짜죠. 진짜는 마적단 김성주입니다. 이 가짜 김일성 마적단 출신의 김성주가
박헌영에게 지령을 내리고 박헌영은 제주도에 있는 지하망들에게 지령을 하달해서 5월 10일 자유선거를 할 수 없게끔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하였던 제주 4.3 공산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고 둔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미군정 시기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부의 통치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주도 4.3 공산폭동은 미군정 상황에서 발생했던 지하 조직망들에 의한 무법적인 무력에 의한 공산폭동이었고 또 이후에 당해년도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지역의 14연대 반란 사건은 바로 이승만 정권 하에서 제주도를 가서 제대로 정리를 하라라고 하는 상부 지시를 불복한 그 14연대 내에 자생하고 있던 공산 세력들에 의해서 벌어졌던 내부적인 공산 폭도들에 의한 그 일종의 아주 폭동, 난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제주 4.3 공산 폭동을 비롯한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지금 광주 58도 헌법 정신에 넣어야 된다 헛소리를 하질 않나. 무슨 제주 4.3 사건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이 되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고 있질 않나. 아주 진짜 나라가 이 공산 폭도들 후예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있는데 공정과 상식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법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그 법치는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이와 같은 나쁜 세력들에게 4조 7천억 원의 배상금을 문재인 당시에 통과를 시켰고 반국가 사범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과 자녀들까지 많은 특권을 누리는 특권 계급 자격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그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58 가산점이다 해서 그렇게 가산점을 받아서 경찰대학을 들어간 아이들이 자, 지금 경찰 일선에 있으면서 바로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북쪽의 의지에 동참해서 북쪽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행동으로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 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북한산 마약이 창궐하도록 대한민국의 범죄 조직이 그 북한산 마약을 가져다가 마약 조직과 함께 전국에 유통망을 꾸려놓고 유흥가를 통해서 현재 뿌리고 있죠. 자, 그런 것이 이렇게 마약 청정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마약이 창궐하는 국가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들은 안 잡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또한 안 잡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국민들께서는 언제까지 혈세를 퍼부어서 얘네들한테 사료값을 주시려고 합니까? 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빨갱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산당 폭동을 통일운동으로 둔갑시킨 문재인의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라도
이제라도 정신들을 차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4.3 사건, 광주 5.18 사건, 10월 19일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은요 결코 민주화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980년 5월 달에 광주에서 죽었던 사람 한 170명 정도 되죠. 그리고 뭐 부상자 등등 해서 대략 한 700명 정도가 좀 넘었어요. 좋아, 800명을 칩시다. 그런데 지금 광주 5.18 민주화 유공자들은요 5천 한 7, 800명 되죠. 그럼 그간에 어떻게 5천 명이 불어납니까? 도대체 광주시와 국가보훈처, 지금 국가보훈부가 됐죠. 이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죠? 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가보훈부가 보훈처가 가지 당시에는. 지금은 그 고인이 되셨지만 그때 박성춘이라는 자가 뭐 노무현 때 북한 애들한테도 뭐 강한 지시를 내렸다 그래갖고 잘리고 나중에 뭐 박근혜 정부 때 무슨 그 뭡니까 이명박 때죠 아마 이명박 정부 때 국가보훈처제에 냈는데 뭐 했냔 말이야 그런 데 가갖고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갖고 어떤 근거로 보상이 가고 어떻게 유공자가 되는지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짓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광주시가 단독 처리하면 다 유공자가 되고 이랬대. 아니 광주 땅 한번 가보자던 이해찬이가 그 충청도 놈이야. 해골바가지 있잖아 이해찬이. 후기인상파의 그 마지막 얼굴 하고 있는. 이해찬이도 광주 유공자 아니에요. 응? 지금 아마 문재인도 광주 유공자로 되어 있을걸? 보니까 그 벽에 뭐 4천 몇백 명 그 명단 쭉 뽑은 걸 보니까 거기 동명이인지 몰라도 홍준표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김경수도 있어, 바둑이. 바둑이가 걔가 1980년도에 얘가 초등학생이었대요. 근데 그런 애가 어떻게 거기 유공자가 되냐고. 걔는 경상도 아이인데. 어떻게 경상도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 당시에 짱돌 들고 부엌칼 들고 광주 가가지고 데모했어요? 도대체가 말이야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유공자들을 막 만들어 놓고 서로 상호간에 인후보증하면서 자 이거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다 넣겠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말이 돼 그게? 대한민국이 어디 당나라 놈들 나라야 여기가? 야만족들의 나라야 여기가? 어떻게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다 넣냐고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빨갱이 아니야 그러면 하는 놈들은? 지금 김대중이를 추종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김대중이를 추종하면 김대중이 키즈들이. 국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진실을 모르면요 바보가 돼요. 바보가 된다고. 요즘에 그 전라도 아주머니 한 분 나오셔갖고 지금 유튜브에서 맹렬하게 나는 앞으로 김대중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도 선생님으로도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우리 저 출판사 대표하셨던 그 여성분 있으시잖아. 오리지널 광주 여인이요. 그 광주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깨어나야 돼요. 그간에 우리 광주에 살고 있는 전라도민들, 여러분들이 김대중의 가모니스를 속았다는 걸 깨우쳐야 된다니까. 아니 이북도 아닌데 어떻게 투표를 하면은 김주당이래 또. 무슨 김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김대중의 영향을 입은 그쪽에는 팻말만 꽂으면 다 당선이 돼. 90% 이상 찬성이 나와. 빨갱이 국가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투표율이 나올 수가 있냐고. 왜냐면 여러분들은 인민이 아니야.
전라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국민이에요, 국민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그 세뇌당한 속에서 바보처럼 사실 거예요? 왜 국민의 주권을 찾으셔야지? 왜 여러분들은 전라도민이 돼갖고 그 선상님 제갈대중이 아니야. 김대중이 좋아하고 있네. 어디가 김씨야 그 사람이. 제갈씨인데. 그런 가문이설에 거짓말에 속아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빨갱이가 일제 잔재입니까? 아니에요. 빨갱이는 빨갱이입니다. 그리고 제주 4.3 폭동이 통일운동이야? 아니에요. 제주 4.3은 공산폭동이지 이게 어떻게 통일운동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취임사를 했던 30가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가지도 안 지켜. 한 가지 지킨 게 뭐 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를 경험하게 해줬지. 나라가 이렇게 개판으로 되게 만드는 거는. 대신에 그 좌파 종북단체들이 제시한 걔네들이 청구서 있잖아요. 촛불개혁, 10대 분야, 100대 과제. 이거를 완수하려고 나라를 망가뜨렸잖아요. 나라를 형해화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이를 조사를 안 해? 아직도 문재인을 갖다가 봐줘? 경호관들 65명을 보내갖고 아방궁을 지켜줘? 이게 될 소리입니까, 국민 여러분? 네? 중국 애들 마구마구 들어오게 해갖고 코로나 퍼뜨려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의 피해국으로 등극한 날도 있었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도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 청구서가 곧 날라옵니다. 어디서?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부터 올 거예요. 응? 자, 이번에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가 떨어져 나가고 대신 더 멋있는 법무장관이 등장을 하죠. 여성입니다. 팔머 본디인가 하는, 줄여서 팸 본디라고 하는데, 이 팸 본디가 앞으로 법무장관이 돼서 이 수사를 하게 되면요, 미국에서 벌어졌던 4년 전에 조 바이든이 받았던 8,100만 표를 상회했던 그 많은 득표가 어디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다 밝혀낼 거예요. 그 밝혀내면 가장 지금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시진핑의 중국과 문재인의 한국입니다. 중국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어떻게 죽는지 아마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중국과 같이 죽고 싶은가요? 예? 이 파멜라 본디라고 하는 여성, 1965년생이에요. 올해 59인데, 이 파멜라 본디가 법무장관이 되면서 이제 칼을 뽑아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아마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던 일위소탕이요 혈렴천하라고 하는, 한 번 장검을 휘두르고 나니까 천하가 핏물로 다 물들어 버렸다는 이런 이순신 장군의 말씀보다도 더한 상황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개됩니다. 빨리 털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없애버려야 돼, 저것들. 에? 조혜주, 양정철, 이근영,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조사해서 미국에서 청구서 날라오기 전에 지금 빨리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하나, 문재인이 하나, 심지어 김혜경이, 그 따라다니던 배소연이 이따위 것들, 이런 바퀴벌레만도 못한 것들 하나 제대로 제거가 안 되는 나라야. 그러니 어디서 지금 법치와 상식을 논하냐고. 취임식 때 자유 외치고 이러고 뒤돌아서가지고 쌩 까고, 이런 식으로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의료 대란 만들어 놓고. 자,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문재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들 들으시고 각성들 하시고 특히나 민주당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전라도민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라도 땅에 복음 전파한다고 거짓 선지자 역할하고 있는 목사 양반들 당신들 잘 들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저는 평생을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교직에 있는 사람들, 또 공무원한 사람들, 군인, 경찰, 또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 당신들 말이야. 특히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죽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자리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갖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갖고? 그러고도 주일날이면 성경책 끼고 가서 경건한 척하면서 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 펴십시오, 뭐 로마서 몇 장 펴십시오 이래가면서 가정스럽게 성경 말씀 전할 수 있겠어? 전라도 목사 양반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아무리 밥 먹기 위해서 목사질 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응?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악마들이 들끓는 공산 세력들이 범람하는 그런 선전장소로 만들 수가 있냐는 얘기야. 정신도 차려야지. 내가 한번 추천해 드릴게. 우리 김승규 선배님이라고 계셔. 법무장관도 하고 국정원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전라도 순천 분이요. 그런데 그 양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법조인도 드물고 또 그런 전직 국정원장도 드물어. 그러니까 필요하면 김승규 장로님이라도 좀 불러다가 그 양반 강좌 좀 들어. 이 전라도 못돼 먹은 이 목사들아. 정신을 좀 차려야지. 자,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에게 속았습니다. 연재는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입니다.